저는 정덕현이라고 하고요. 한국에서 K 콘텐츠 전반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약간의 그런 트렌드들이 있어요, 이게.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단기적으로 한 1년만 딱 들여다보면 그 흐름을 몰라요. 근데 아시잖아요. 한 20년을 들여다보면 흐름이 보여요, 이게. 어떻게 가는구나.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콘텐츠의 흐름이 아니라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좀 구닥다리 옛날 것 같아, 너무 옛날 것 같아,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. 그게 뭐냐면 한국은 원래부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고 그게 아직도 지금, 그리고 또 그게 강점이에요.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굉장히 좀 점점 좀 쿨해지는, 핫했다면 점점 쿨해지는 어떤 그림들이 있는데, 이것도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쿨하면 그냥 쿨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쿨해지면 뭐야 너무 쿨하잖아 다시 따뜻한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막 다시 또 올라와요. 이게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. OTT가 처음 딱 열렸을 때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런 수위에 저런 자극적인 얘기를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예능이나 여기서 시도를 한다고 이랬거든요. 근데 그걸 처음에는 그래서 다 쳐다봤어. 그거를 너무 신박하다, 너무 새롭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올해 특히 그런데 오히려 순한 드라마들을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요. 순한 콘텐츠들을 찾아요. 그래서 막 사랑 이야기, 최근에 나왔던 뭐 눈물의 여왕, 선제 없고 튀어, 미치는 거죠. 막 이런 이게 막 달달달. 이게 한국의 원래 콘텐츠들이잖아요. 원래 그 한류 콘텐츠. 예, 그 원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. 근데 이거 넷플릭스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원했던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게 한동안은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. 오징어 게임 이런 게 막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. 너무 피곤해. 계속 보고 있으면 텐션이 도파민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힘드는 거예요, 보기가. 그래서 조금은 쉬고 싶다. 힐링 콘텐츠들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뭐 JTBC에서 많이 했던 1년에 뭐 웰컴 투 삼달리 뭐 이런 그 지역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들, 갯마을 차차차 이런 것들이 다 힐링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, 그 다음에 한국 콘텐츠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도시 중심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지역 중심의 이야기들로 막 쫙 들어가요. 계속. 왜 그러냐면 그것도 도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. 너무 피곤해. 좀 쉬고 싶어 우리. 그래서 다 벗어나는 이야기들. 도시 중심이면 뭐냐면 다 서울말, 표준말 쓰던 사람들이 요즘은 한국 드라마의 거의 대부분 한 50-60% 이상은 다 지방 사투리를 써요. 예, 사투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정감이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또 다시 또 오고 있고. 근데 이게 계속 끝까지 가지 않아요.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이 콘텐츠를 되게 빨리 실증을 내요. 트렌드를. 그래서 어떤 게 나왔어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3번 정도만 비슷해지면 그 다음부터 아니야 이거 또 이거야?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또 새로운 걸 막 요구를 해요. 그거 말고 좀 새로운 거 없어? 막 계속 얘기해요. 그러면 여기서 또 달라져요. 이게 그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중들이 뭐에 대한 호불호의 표현들이 너무 빨리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감정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는 거. 그래서 콘텐츠들도 그 흐름을 타서 이게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림들을 만드는 거죠. 되게 최고이다, 최고다 이런 내용인데 혹시 인정하시나요? 완전 동감해요. 왜냐하면 정말 까칠해요. 이게 뭐 하나 조금 별로다 이러면 별로예요, 진짜로. 그리고 그거를 딱 표현을 해. 그냥 뭐 이렇게 숨기거나 뭐 약간 예의 차리거나 이런 게 없어.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좀 명확하다는 거. 이게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극을 제대로 준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.
나피디도 예능 프로그램 많이 하면서 계속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중간에는 그만 그 다른 것 좀 해라. 맨날 뭐 여행만 맨날 다니니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똑같은 예능을 갖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들 계속 들으니까 뭐든지 조금씩 틀어서 새로운 걸 하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요번엔 요게 조금 달라, 이건 조금 여기 달라, 막 이러면서 계속 여기까지 지금 살아남은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대중들의 기호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적응해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. 적응해서 같이 버텨나가면서 이게 상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콘텐츠들이. 그 부분이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어떤 면에서. 네. 저는 아주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요. 이 콘텐츠의 힘은 K-대중에, 그러니까 K-콘텐츠 뒤에는 K-대중이 있다. K-한국인이 있다. 그러니까 한국인이 있다는 거예요. 그 대중. 그게 거의 정확한 얘기일 거예요.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대중들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현재. 근데 이 대중들의 어떤 그 눈높이가 1년이 멀다 굉장히 빨리빨리 높아져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하는 부분들,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, 거꾸로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한국에 그런 지원들을 해요. 그러니까 VFX 같은 기술 이런 거를 써서 이제 콘텐츠를 막 만들잖아요. 그러면 막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이 판타지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요. 이 예능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어요. 최근에 했던 그 미스터리 추리단인가요? 그걸 보면 세트가 사실 그냥 영화예요. 예, 그래서 그 장면을 그대로, 그 세트를 그대로 갖고 이걸 영화로 찍으면 영화를 찍을 수가 있는 세트예요.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높여놓는 거죠. 투자를 한다는 거죠, 넷플릭스에서. 그리고 인력도 키워요, 심지어. 걔네들이 투자를 해서 그 아카데미처럼 만들어가지고 한국 인력들을 키우고 있어요. VFX 인력, 그 다음에 또 그런 세트를 만드는 능력들 다 키워. 왜 키우냐면, 그렇게 키워놓으면,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, 한국의 대중들의 눈이 달라져요.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죠. 한국 대중들, 야, 니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.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게 돼요.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.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퀄리티도 높아지고.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작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콘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경제적 제작비가 올라간다는 거죠.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데는 어딜까요? 넷플릭스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걸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닌 거죠. 결국은 뭐냐면 대중들을 오히려 학습시켜서 대중들의 눈높이를 높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긴 하지만 그거를 넷플릭스 또 갖고 가지고 싶은 그 흐름까지를 계산해서 하는 작업들이라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K-대중이 있다. 그걸 보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눈높이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 정도 이상을 뭔가 요구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.